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서울여대 임효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감사직 보입 및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인데요. 요 주제로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저는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회계 원리하고 관리 회계 정도밖에 안 들은 것 같아요. 재무관리는 다 들었습니다. 그때 증권회사가 유행이라서 취직하려고 재무관리는 다 들었는데,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고요. 오늘 항공에 여기 최은열 회장님 계시는데 사실 제 은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오면은 뵐 수 있을까 그랬는데 못 뵈서 아쉽습니다. 작은 학회를 한 적이 있는데 최은열 회장님이 하다가 어느 날 제 학교 찾아와가지고 받아라 그래가지고 받아서 운영한 적도 있고 인연이 좀 깊은데요. 그리고 한공에 여기 와서 예전에 무슨 한공의 교육 시스템 개편인가 해서 요 장소에서 아마 아주 오래전에 PT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좀 생각이 나고요. 저는 김광윤 교수님이 아마 저를 이렇게 서치한 거는 경실련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제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라는 직을 올해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실련에 저희 경제정의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연구소 이사장을 하고, 그 직전에 이제 정책위원장이라고 해서 경실련의 의사결정은 정책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상임집행위원장하고 사무총장 이렇게 셋이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경실련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불렀고, 경실련에서 2번에 걸쳐서 관피아에 대한, 그리고 이제 경실련이라는 게 시민사회 단체이기 때문에 권력감시가 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은 것 같고요. 저는 전공은 인사관리입니다. 인사조직.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1학기 때는 인사관리, 노사관계 가르치고요. 2학기 때는 리더십, 조직 행위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회계 전문성은 없다. 근데 이제 인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좀 오랫동안 참여를 해서 2009년부터 한 3년 전까지, 그건 계속 투입은 안 되거든요. 몇 년 투입하고 쉬었다 하는 건데, 아마 많이 여기서도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공공기관, 국가 공공기관은 기재부에서 하고 지방공기업은 행안부에서 하는데, 토탈 14년 정도 공공기관 경평을 해가지고 이제 감사라든지 경영진, 기관장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요 주제하고는, 저 커리어하고는 공공기관 경평, 그다음에 인사관리, 세 번째는 경실련,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실련, 제가 여기 자료를 다 여기 하얀 건 여백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요. 이렇게 자료는 다 이렇게 했는데, 경실련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잘 모르실 텐데, 경실련 정파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경실련 좀 소개해드리면은 89년도에 생겼고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는 이름이고 89년도.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나청이라고 보통 참여한 데는 95년도 만들어졌고, YMCA, YWCA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이제 2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 같은 회계사분들, 또 변호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한 50% 좀 넘게는 대학 교수들 해서 24개 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25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청주경실련, 강릉경실련, 수원경실련처럼 해서 지역 조직이 있는 데고요. 어차피 요거 좀 강의하기 전에 제가 경실련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저는 사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서울여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강의하면은 요런 자리가 되게 어색해요. 원래 요 자리에 우리 20살 먹은
착하고 예쁜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성분 2분 계시고 다 남성분들이라서 좀 낯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속은 서울여자대학교인데 이제 경실련 활동 한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경실련 활동에는 원칙이 있는데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경실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의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당파적 시민운동이다. 2번째는 비판이 목적이 아닌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합법적 평화적인 운동 방법을 실행한다. 경실련 주장은 균형과 조화,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경실련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경실련 그러면 여러 가지 선입견과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 읽어드린 거 들으시면 아마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서론이 혹시 잠깐 질문. 저기 카톡 같은데 보면은 네. 경실련 말씀하시는데 경실련이 그 좌파 단체의 하나로 해서 열거돼 있는데 좌파 단체? 예, 아닙니다. 네네네. 아니죠. 정책에 따라서 이고요. 뭐 저기 대표적으로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 건 그런데 저기 뭐 서경석 목사님, 최근에 임명준 목사님, 그리고 사실 저희는 정책으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녹화가 돼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번에 이제 대선이나 총선이 지선 때마다 저희는 정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당에 제안하고 모든 당의 정책을 또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있어서 뭐 그런 걸 정책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파성은 배제한다. 그래서 임원들은 어느 정당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또 전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뭐 어느 정당 지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임원이 됐을 때는 어느 정당을 이제 지지하는 걸 말도 못합니다. 그게 항상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도 투명성, 낙하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어려운 게 이게 윤리와 관련되는 건데 이게 내가 윤리적이냐, 내가 도덕적이냐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실련이 항상 경제정의, 사회정의인데 그리고 낙하산 문제, 임추위 문제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어떤가, 내가 정말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내적 고민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보다는 조금 더 시스템으로 너무 오버하지 않게, 그죠? 너무 오버하지 않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균형감 있게 가려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아까 보니까는 뒤에 토론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서 제가 저기 뒤에 시계에 있는데요. 대략 시간을 좀 줄여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이게 내용을 보시면 순서는 이렇고요. 우선은 요건 뭐 이미 아시는 분, 이건 데이터입니다. 현황이고요. 공공기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지방공기업은 빼고 행안부가 이제 지자체를 관리하죠. 그래서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방공기업 좀 빼고 국가공공기관만 이렇게 분류를 하면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이 있고 기타 공공기관이 있고 여기에 감사 부분들, 그래서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회계사님 그리고 김광현 회장님이 감사위원회 문제도 말씀하셨고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감사위원회가 비상임 이사들을 중심으로 이사회 밑에 있어서 사실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지금은 32개인가? 잠시만요. 공기업이 32개입니다. 원래 PA라고 하는 항만공사들이 최근에 빠지는 바람에 36개에서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일천항만공사,
그리고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여수광야 항만공사 4가지가 빠지는 바람에 32개의 공기업, 그 다음에 훨씬 많은 준정부기관, 이렇게 요게 이제 모두 감사가 있는데,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표현을 해요. 저기 숨겨진 꽃보직이다. 여기 감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아주 잘 하시는 분들, 건강한 그런 공공기관 감사는 빼고 우리가 비판을 한다면 숨겨진 꽃보직이다. 그리고 부담 없는 전리품이다. 2등을 위한 공신 포상용이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이 표현에서 나오는 게 기관장들은 막 타겟이 돼요. 공공기관. 근데 감사님들은 조금 비껴져 있습니다. 근데 훨씬 중요하고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숨겨져 있고, 좀 이따 이제 뭐 표현이 나옵니다만, 뭐 이제 역할과 지위, 감사직이 얼마나 중요한 지위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유형은 그렇고, 최근에 그 데이터를 보면은 24년 기준 327개 기관이 공문법상 관리 대상인 공공기관인데요. 2007년도에 공문법이 만들어졌죠. 2006년도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뭐 미리 중간중간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문법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공공기관 감사나 임원 선출하는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은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다 하면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이거 가지고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사원에서 2013년도에 했을 때에도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똑같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다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많이 아는데 공유가 덜 되어 있고 대안을 실행력 있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327개면 뭐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많다면 많고, 어떤 분들은 저거밖에 안 돼 이럴 텐데요. 데이터이니까 참고하시고, 공무원보다 훨씬 많다.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뭐 인원수로 봤을 때, 기여나 비중으로 봤을 때 공무원 42.1만 명에 비해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75.4만 명, 75만 명, 훨씬 많다. 자산 총액은 뭐 1000조다. 우리가 600조 좀 넘는 국가 예산이 있는데, 자산 총액은 이렇고, 흐름은 이렇고, 부채는 역시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이 몇 개의 35개의 이 기업들이 전체의 94%를 차지해요. 우리나라 부채에. 여기 보시면 LH공사, 도로공사, 국가철도공사, 수자공사 등등 이런 공기업과 그 밑에 있는 뭐 건보라든지 공무원연금공사, 주택금융공사 뭐 등등의 준정부 기관 이렇게 합치면 94%다. 그래서 이제 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항상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올 때 국정 과제로 삼는데, 지금 정부 그리고 이제 MB 정부 2008년, 9년, 10년 그때와 지금은 이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추세, 효율화. 이제 국정과제 15번이 자율과 책임에 의한 건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효율화입니다, 다. 그래서 작은 정부 큰 시장처럼, 국가 정부 정책 방향처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서 이 공공기관 운영 정책 자체가 이제 효율화. 그렇죠? 그래서 부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이 대상기관들에 대해서 별도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공공기관 경영 평가도 그렇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직의 보임 운영 현황입니다. 예. 공공기관 감사 역할은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 가이던스라는 학자는 oversight, insight, foresight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의 감사 역할은 감독과 또 대안 마련과 큰 틀에서의 미래의 방향 제시다. 이렇게 감사 역할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기관장과 달리 외부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는 2인자의 권한을 갖는 주요 보직, 괄호 열고 꽃보직이다, 괄호 닫고. 저는 요 표현을 쓸까 그러다가 기록으로 남기기가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기관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전혀 그렇게 활동하지 않고 또 그 기관에서 그렇게 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비상장사인 공공기관은 주주들의 감시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감사 역할이 큽니다. 하지만 견제가 느슨한 점을 악용해서 낙하산 인사가 꽂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저도 부담돼요. 예. 뭐 저보고 감사 오라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안 갑니다. 네. 아직은 안 갑니다. 네. 개인마다 다른데 많이 갈 거예요. 네. 저는 지금 학교에서 뭐 이렇게 보직을 좀 오래 했는데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하나는 대학 총장, 또 하나는 국회의원.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조금 지나면 또 마이크 잡고 얘기했다 또 나중에 총장 되겠다가 제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아유 뭐 그래서 위상이 이렇고요. 이제 조금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잠깐 외국의 얘기인데. 근데 요거 얘기하면서 이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회계사 분들이 전문가 조직이라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그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헤러슈타지라는 표현으로 그 낙하산 인사라는 용어가 있고, 하지만 거기는 공기업 이사회 승인, 정부 추천자 비토권, 이게 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자격증을 채용의 중요한 요건으로 삼습니다.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무책임자는 재무책임자인 수석재무관은 반드시 회계사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에 영국에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보건부 같은 경우에는 감사 관련 경력하고 자격증을 이제 요구하고요. 미국 지방정부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우대, 회계, 재정, 행정, 자격증이나 학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를 이렇게 특정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저도 이제 임추위라는 것 많이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나 감사를 뽑을 때 여러 번 경험을 해요. 예. 전혀 모기관의 감사를 뽑는데 이분은 절대 아니에요. 정치에서 왔어. 이력서를 보니까. 근데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력사항에. 그래서 당연히 떨어뜨렸죠. 예. 근데 떨어뜨려 감사 임추위에 뭐 3배수 보통 올리잖아요. 근데 안 뽑아요. 다시 진행했어요. 제가 하필이면 또 다시 들어갔어요. 그분이 또 오셨어. 결국에 그분이 됐어요. 정답은 그분이었던 건데 제가 정답을 못 맞춘 거죠. 저희가 눈치 없이. 네. 근데 뭐 세상은 진화하니까, 예, 진화하니까 조금 지나친 것은 오버되는 것은 좀 막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헷갈릴 때는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돼요. 저희가 뭐 장시간 근로가 문제냐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OECD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뭐 칠레, 그다음 멕시코 한 4위, 5위 되거든요. 아직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면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운영의 묘나 뭐 이렇게 있지만 헷갈릴 때는 글로벌 데이터를 보면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법 제정할 때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되었고 24년도에도 이런 공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뭐 공시 투명성, 책무성, 뭐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현황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관련된 감사기관의 총수는 300개 정도, 그리고 비상임이 60%, 비정원이 17, 상임정원은 22. 그러니까 요거 메시지는 뭐 300개 정도 되는데 상임은 많지 않다.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문제점은 한국투명성기구에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비상임 감사의 비율이 너무 높다. 비상임 감사가 이상한 기관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우리가 뭐 받은 만큼 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예, 뭐 자원의 우선순위 결정할 때. 그래서 비상임 감사 연봉이 이 정도입니다. 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크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감사부서를 공공기관장이 통과하는 조직체계에 두는 경우가 있어서 감사가 어떤 뭐 견제하고 더 독립적인 그런 의사결정하기는 어렵다 하는 거고요. 상임감사 평균 연봉은 23년 기준으로 보면 1억 6천 정도 됩니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꽃보지. 예, 그런가요? 네. 그 중에 이제 금융공기업이 아무래도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인지 다 아시죠? 네, 공공기관, 네, 금융공기업으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은행서부터 한국투자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 다음에 이제 예보, 장학재단, 기보, 신보, 코트라, 중진공 이런 기관들이 위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경영평가할 때 감사평가단 10명에서 12명 정도 별도 운영합니다. 예. 이제 지금이 2월 달이니까는 이제 경영평가단 지금 구성했고 얼마 전에 워크숍 했는데요. 감사들은 감사 대상은 별도로 하는데 이때 역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 이거는 뭐 마치 절대선처럼 이거는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감사의 전문성, 윤리성, 독립성 이게 이제 50%.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뒤에 말씀드린 낙하산 인사냐, 그분이 정말로 과거에 임명될 때 경력이 그러냐, 뭐 그런 거는 별로 안 보죠. 그동안에 활동했던 것들 위주로, 그죠? 예. 물론 이제 정성평가니까는 어떤 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감안을 하겠지만, 예. 그리고 직무 수행 성과 계량, 예, 이렇게 합니다. 낙하산 인쇄 실태 및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공기관 감사 경력 유형화는 이렇게 했는데요. 전미선 이제 뭐 그 레퍼런스를 제가 참고 문헌들 가지고 제가 지금 새롭게 연구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도 거의 이거랑 똑같아요. 예. 상당히 많은 정치권에서 오고 관료에서 많이 온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유형화에 보면 정치, 관료, 민간, 이제 뭐 여기 모이신 회계사님들도 정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여기 계실 텐데 좀 불편하더라도 뭐 좀 뭐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네. 잘못된 부분들, 예. 충분히 경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네. 그런 분들이 정부 부문에서 또 공공부문에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것은 논외인 것이죠.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낙하산 인사와 정치적 인사로 해서 원래 이제 뭐 낙하산 인사 뭐 무슨 피야 뭐 마피아 뭐 이런 얘기는 원래 검찰로부터 처음 나온 거죠. 물론 뭐 기재부를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뭐 해수부 해피아 얘기도 하고 뭐 많이 얘기합니다만 처음에 검찰로부터 이게 나온 거 전관 예우 그것으로부터 이제 나온 것이고 관료와 관련된 것을 보통 낙하산 인사라고 하고 정치적 인사라고 하는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코드 인사나 아니면 뭐 그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거나 담보되기 어려우면 낙하산 인사라고 해서 이제 광의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절차는 이제 두 가지죠.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 가능 결정, 취업 제한 결정만 하면 됩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과거 5년 동안 그 공무원이 과거 5년 동안에 했던 일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관련성이 있으면은 향후 나온 다음에 3년 동안은 취업이 금지됩니다. 요새 이제 저희도 경실련도 지금 개헌 TF를 2개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위에 보시면 취업 제한 조항은 이제 헌재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하고 그다음 취업을 제한하는 이 행위 간에 정리가 되었고요. 업무 관련성이 있는데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취업 승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승인을 하고 아니면 불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 제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취업이 가능하냐를 결정하고 이제 제한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2가지 트랙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경실련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21년도와 23년도 2차례에 걸쳐서 제가 그 이사장으로 있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그 연구소 소장으로 있을 때 한 번, 2번에 걸쳐서 요걸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이 의사결정이. 그래서 제가 요게 이제 써 있진 않은데 공직자윤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취업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이제 취업을 승인할 거냐 불승인할 거냐의 공직자윤리법 제34조 제3항에 보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건폐 실태 조사는 이제 16년이 이제 박근혜 정부 말이었고 21년까지 문재인 정부 때였죠. 그때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자료, 취업 심사라고 하면 앞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요거죠. 네. 취업 승인 신청에 대해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인데, 이때는 모두 다 하지 못하고 기재부, 산통부, 국토부, 중기벤처부, 공정거래위, 금융위, 국세청, 금융감독원, 네, 저건 여기서는 금융감독원 해서 퇴직공무원 588명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 시 심사 결과 중 취업 가능과 승인 2개로 했을 때 81.43, 네, 86.84 이거 데이터이고요. 가장 승인율이 높은 데는 이렇게 기재부, 금감원,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 공정, 이건 뭐 데이터예요. 예, 그냥 뭐 저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색칠을 하지 않은 그냥 이렇다라는 현황이고요. 승인율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렇다. 우리는 뭐 그냥 가치 판단보다는 가치 자유적으로 뭐 데이터를 한번 보자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아까 이제 기재부서부터 이렇게 쭉 7개 기관 했는데 나머지 기관들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재작년에 23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22년도에 조사를 하고요. 16년도부터 이때는 이제 22년까지 22년 6월까지 퇴직공직자 430명인데 이때는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심사 대상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농축산부, 환경부, 고노부, 해수부 그래서 7개 정부 부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공직자윤리법이 결국은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좀 제시하고 싶었던 거고요. 요 나머지는 다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가 교육부, 법무부 교육부가 91%, 농림부 89%, 행안부, 법무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정치적인 이제 관료뿐만 아니라 정치 쪽에서 내려오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한공회에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CPA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전문성 그런 걸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아까 그 감사는 보좌관이었어요. 예,
아까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 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기 그 임추위에서 인터뷰했던 그분은 보좌관이었는데 서류도 너무 미비하고 그 자격이 안 된다고 봤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이건 조선일보에 나왔던 것을 쓰는 건 상당히 리스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름의 가운데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성씨의 그 자음만 했어요. 저는 이거 상당히 부담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언론에 노출된 거라서, 그러니까 14년도에 중앙일보에서 24년도에서 조선일보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쳐서는 곤란하다, 그죠? 너무 지나쳐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때 표현은 박 대통령이 관피와 척결을 주창을 했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관피와 척결을 이제 마이크 잡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정치권에서 오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관폐하가 없었더니 중앙일보가 썼던 표현이 정피하로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렇게 된 거고요. 조선일보에서는 작년 10월달 기사인데 주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절반 이상이 정치권에서 온 낙하산 인사를 짓게 됐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제목인가? 네, 일단 그 워딩을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아까 그 13년도에 감사원에서 한 얘기, 지금 다시 하는 얘기 거의 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바뀔 때, 뭐 인수위 때 이제 좋은 기회이거든요. 물론 이제 탄핵 관련돼 가지고는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이제 경험으로 보면은 인수위가 없는 정부가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조정이 안 되는데요. 뭐 갑자기 두 달 안에 뭐 선거 치르고 뭐 다 정책에 대한 이슈는 없어지는데, 사실은 정부가 바뀔 때 인수위 때 이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그때가 좀 기회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특히 공문법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국회 토론회를 3월 10일인가 다음 달에 들어서 토론을 하는데, 이제 공문법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함께 이것도 들어가요. 상임감사 문제는 상임감사로만 해결은 안 됩니다. 그 임원들, 그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부문 전체를 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공은위 구성을 좀 민간을 확 늘리자, 기재부 장관으로 밑에 두지 말고 민간위원장도 같이 두자 등등으로 좀 큰 틀에서의 그런 제안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 부분도 독립적인 임명, 인사와 관련된 독립적인 기구, 물론 지금 인사 소위가 이제 공은위 아래 있긴 하지만 지금 거의 그 올라오는 안건이 기각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100개면 몇 개. 그래서 기재부가 마련한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간 감사의 문제, 인사의 문제는 기관장이나 그 이사의 문제와 같이 해야 되고, 그것은 공무원법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제 인사 개선 방향인데요. 이거 뭐 너무나 이게 될래나 모르겠어요. 그 이 사람이 이렇게, 저도 경제정의, 사회정의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경제정의, 사회정의 얼마나 가까이 있지? 막 그런 그 스스로 이제 성찰이나 질문을 많이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죽은 회계사님, 저는 그냥 그 자료에서 국가 경쟁력은 22, 뇌물부패 관료주의 등이 포함된 효율성 부분은 39위 갭이 있죠. 전체적인 한국에 대한 평가 대비 뇌물부패 관료주의 등이 포함된 효율성 부분은 훨씬 더 아래에 있다. 우리 뭐 나라의 경제 규모, 또 이미 우리는 이제 선진국인데 GDP도 뭐 주변국보다 뭐 높아지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홍원일, 김병섭 등의 연구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적 임명은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 형태다.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높이고, 라이언적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이제 국조실에서 공공기관 평가 이제 관리관인가요? 저 개방형으로 들어갔던 분인데요. 비공무원 경력은 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를 했고요. 정실성 인사는 다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단계적인 자리, 다음 공천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자리로 자신의 감사직을 간주할 수 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김진주 24년도 제도적 특성화 영역에서는 적절한 업무, 감사 지식 또는 경험자를 우선 배치하는 체계적인 감사 인력 선발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전문성 부족, 정치적 중립성, 내부 견제, 겸시 기능 약화, 공공 서비스 품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저거를 없앨 수 있을까? 예. 요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어디서 반복이 되냐면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좀 문화적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연령에 따라서 사람을 보면은 되냐 안 되냐,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 자체를 봐야지 배경을 보는 게 바람직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배경을 보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네 처음 사람 만나면 뭐부터 물어보니? 학벌은 뭐예요? 혹시 다니엘 헐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고배경 문화와 저배경 문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피 속에 흐르는 문화적 가치관,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배경을 자꾸 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저배경 문화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는 북유럽 쪽은 배경을 안 봅니다. 그걸 저배경 문화라고 하고, 우리와 중국, 일본, 베트남 이쪽은 다니엘 헐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고배경 문화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배경을 봅니다. 어디 출신, 어느 학교, 학번은 어떻게 되고, 전에는 뭐 했지? 나도 모르게. 근데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두 번째에 있는 보훈 인사, 연줄 문화, 예. 밥을 같이 먹어야지 일이 되는, 예.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사적 이해 충돌에 대해서 자꾸 법도 만들고 너무 오버하지 말아라. 예. 조금이라도 좀 돌아봐라.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지? 우리가 이제 지금 모르겠어요.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작년에 총선, 내년에 지선, 후년에 대선, 그 다음에 또 총선. 그래서 올해에 저도 경실련 일을 맡으면서 올해는 선거가 없으니까 다행이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치를 도와주면은 꼬리가 몇 명이다, 3,000명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다 보훈해줘야 되고, 정권 교체나 조직 내 권력이. 그래서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기관장님 임기를 어떻게 할 거냐. 공기업 사장님들 임기, LH공사, 수자원공사, 한전, 그 다음에 준정부 기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거는, 공기업은 별도로 가자, 32개는. 예. 근데 준정부는 정부 정책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연금정책, 건강보험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건복지와 관련된. 근데 정부랑 같이 갈 수 없는데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정부마다 눈치 이렇게 봐서 알아서 나가주면 좋은데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인사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있는데 그걸 안 따른다?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어차피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거고, 공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데기 때문에 좀 바꾸는 게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 여튼 이런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있고요. 검증 시스템, 청문회보다도 이제 임추회 부분이죠. 저도 임추회 실은
임치 많이 하는데 예민하죠. 네. 임추위의 부분. 그다음에 임추위에서 끝나면은 공훈위로 갑니다. 공훈위에서 기재부 장관이 공훈위에서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제 감사의 부분인데요. 이러한 검증 시스템, 또 조직 내부에서의 반발, 성과보다 관계가 우선되는 능력보다 인맥이나 학매, 학연, 지연 중요한 이건 뭐 그냥 규범적으로 나쁘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지만 뭐 나도 모르게 그런 뭐 일단 뭐 그런 게 좀 있죠.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 홉세드가 이야기한 집단주의 문화에 우리가 해당이 되고요. 다 이제 마쳤습니다. 제가 35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챗 GPT한테 야 이거 공공기관 감사 인사 적성수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친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써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정확해요. 한번 보세요. 전문성? 역량이 있나? 회계, 법률, 경영, 내부 통제 등의 지식 경험이 있나? 이전에 관련 직무를 했나? 기관의 특성, 산업분야 이해도가 높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쳤나? 적격성 검증하는 평가 절차가 있나? 단순히 정치적 연줄이 아닌 능력을 인정받았느냐? 그리고 독립성, 공정성도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 그죠? 감사 핵심 역할이 내부 부정비리인데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나? 기관 운영주가 지나치게 서로 뭐 사회이사도 마찬가지, 비상임이사가 사회이사니까 서로 잘 모니터링하고 재현을 하라는 건데 듣기 싫어하는 얘기지만 거수기라는 역할을 계속하는 건 곤란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특정 정당 정권과의 유착으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된. 챗 GPT가 답해준 거예요. 그래서 챗 GPT에 물어보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동안에 축적된 지식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공공기관 감사인사 개선 방향은 결국 거버넌스 아까 말씀드린 공훈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두 번째는 공정한 인사 점증을 위해서 독립적인 검증 기구를 두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 대한 아까 영국과 미국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채용할 때 분명한 가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임추이든 어떻든지 간에 명확한 가점 형태로 이제 평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낙하산 감사 피해 사례집을 만들고 이거 개인정보는 철저히 가리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자꾸 확산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건 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임추위 부분입니다. 임추위. 비상근 이사가 항상 임추위장을 맡고 이제 정부 부분에서 한 분이 또 들어오고 한 분이지만 사실은 목소리는 훨씬 n분의 1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또 뺄 거냐 하는 건 또 이제 논란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임추의 부분, 취업 승인 예외 사유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화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경실련에서 21년도, 23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발표한 것의 결론은 이렇게 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직자윤리법과 관련된 대부분 부분인데요. 신생기관 재취업 이거는 이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출 얼마 이상 뭐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뭐 취업심사 대상 기관 규모로 보통 이제 하고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취업심사 대상 기관의 규모 및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진정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취업 승인 예외 사유를 너무 포괄적이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등등해서 이렇게 현실에서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경실련의 감피와 근절 방안 9번째 공무원 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연금 받는데 내가 뭐 하면은 또 연금이 감액되던데요? 요거는 제가 저기 앞에 부분은 제가 케이스를 다 썼는데 요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지금 그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얘들을 다 저기 관피하실 때 보고서를 내면서 예시를 다 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저희도 상식적으로는 이게 네. 저 질문 네네. 예, 시간이 예. 네네. 저 좋은 강의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우리 30분부터 저희 다음 행사가 정기총회가 예,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 예, 저쪽에 하나. 예, 박철용 회계사입니다. 네. 저 여기 이제 전문가끼리의 이야기니까 네네. 전문적으로 서로 이제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뭐 우리나라는 이 날카로운 이야기를 서로 하기 힘들어하는 분위기인데 그거 없이 제가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제목이 사실은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네. 감사직이라는 것은 네네. 보통 그 감사 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네. 감사실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뭐 감사원에서 이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런 데도 아마 되게 이제 네. 감사실 직원을 이야기하는 네네. 거고요. 네. 이제 여기서 아마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임감사 또는 상임감사위원을 맞습니다. 주로 하는 것 네네. 같은데 네네. 굉장히 이제 딱 보면 이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감사는 잘 몰라요. 사실 요 제목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받은 네. 경실련이 감사직은 감사를 말하는 거죠. 아니요. 직원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예, 경실련이 이제 우리 언론 쪽에 많이 하는데 네네. 발표를 하고 이제 그 성향이 많이 강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용어를 네네. 예, 이게 이제 상임감사위원, 네. 상임감사위원을 목표로 하는 거다 하고 네, 보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네. 표현해야 됩니다. 네, 감사직 알겠습니다. 이러면 네. 대개 이제 감사실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뭐 사실 내용 중에도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판만 하지만 네. 그러면 뭐 일명 여기서 이제 낙하산 감사라고 그냥 우리가 언론에서 잘 쓰는 용어를 썼지만 네. 그 말고는 누구를 그러면 임명할 것이냐에 대한 누구를 해답을 임명할 가지고 것이냐. 계셔야 돼요. 네네네. 그거 전혀 없어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좀 읽어보면 있습니다. 여기 이제 33쪽 같은데 아까 왜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갔을까 했더니 이제 뭐 GPT에 물어봤다고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제가 네. 했는데요. 여기 3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공공기관 감사인사의 적정성 평가 네. 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 내부 직원들이 낙하산 인사로 인해 사기를 잃거나 불신이 조장될 우려가 있는가 또 네네. 그다음 밑에 뭐 인사적체를 유발하거나 내부 승진 기회를 차단하는 구조적 문제를 일으키는가 네. 이 두 가지는 사실 똑같은 말인데요. 네. 똑같은 말인데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위원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외부인이 와야 된다는 게 네. 보통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아마 이야기 관점일 겁니다. 네네. 이제 근데 여기서 GPT는 뭐라고 했냐면 네. 그냥 그러면 내부 직원이 쭉 올라가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조직은 문화상으로 이걸 수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우리가 구트브렛이라는 그 책에서도 이제 내부에서 승진하는 거하고 외부에서 영입하는 걸 비교를 하는데 어느 기관은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승진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네, 죄송하지만 그런 거를 좀 얘기하는 것 뭐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진짜 이론적으로 책에만 볼 수 있는 이야기고요. 네네. 그건 이제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 개선 방향 정말 지금 그나마 몇 년 전까지 개선된 게 뭐냐면 네. 공문법의 시행령에 네. 감사 자격 요건이 이제 개정돼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갔기 때문에 네.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 보완이 많이 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발표하는 이 PPT는 네. 뭐 계속 옛날부터 한번 내려온 건지 최근에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뭐 옛날 관점을 그대로 거의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요건이 많이 주어졌지만 그래도 정말 그게
좀 이 허들이 안 된다, 필터가 안 된다 그러면 과연 경실련 같은 전문기관이 무슨 관점을 가지고 좀 제시할 것이냐, 그걸 고민하시고 하셔야 되죠. 뭐 최소한 뭐 상임 감사위원들이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말로 그냥 추상적으로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뭐 후기 회계 2급 정도의 자격은 있어야 된다. 그런 거 하나 못 받는 게 굉장한 큰 필터가 될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 경실련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감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신생 기업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이제 민간까지 포함하는 이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어서 아마 지금 새롭게 만약에 경실련에서 지금 공공기관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관표를 한 거라서 만약에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낙하산 문제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 한 분만 더 받으시면. 마침 저 교수님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릴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도 강의에 초점이 전문성 부족한 사람을 많이 이제 이렇게 사회이사나 감사라는 지적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오히려 이런 사회이사 제도가 없을 때는 감사들이 그래도 먼저 아까 말씀하신 부기백급이라도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됐는데 이렇게 된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게 주로 이런 제도가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수는 로비스트 양성기관이 돼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순간에 기업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결국은 정치인을 위한 제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마침 경실련에 계시니까 이건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15페이지, 16페이지 돼 있는데 회계나 이런 데 전문 지식이 없을 때는 감사나 감사위원이 아예 선임이 불가하는 그런 법적 장치가, 우리나라는 법적 장치가 돼 있지 않으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런 점을 제공하면 정말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하면 제대로 하든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저기 선생님 동일하게 사실 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느 단계에 되면은 전문가로 또 때로는 뭐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말고 내부에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 이사회가 내부의 3분의 1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부에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감사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좀 정확한 솔루션을 이제 제시하는 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 감사를 포함해서 이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법 개정 사항입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좀 구체성을 가진 대안을 만들도록 이거는 경실련하고 상관없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박수 한번. 예,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셨어요. 사실 상임집행위원회는 제가 경실련에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위원장을 저도 이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위원장 중에서 가장 책임 있는 높은 직책의 위원장입니다. 상임집행위원장. 예, 제가 거기서 감사도 했는데 예,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또 중요한 또 보직을 교부처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신 분인데 부탁을 드렸습니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참고문에도 보니까 좋은 걸 많이 소개해 주셨고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좋은 지식 나눔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예, 마지막 박수 한번 쳐드리고 예.